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국지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아우 너무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역시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주인공 3명을 들어봐라 라고 하면 이제 유비, 조조, 손관을 들 수 있는데 식디는 어느 쪽에 좀 더 마음이 가십니까? 난 이 사람 쪽인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자라면서 이렇게 봤던 뭐 만화든 책이든 다 좀 약간 유비 그렇죠. 쪽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삼국지 연의를 쓴 나관중은 무조건 유비 편이었습니다. 네, 유비 편이었어요. 이게 유비를 중심으로 해서 삼국지를 이 소설로 써내려 갔는데, 그러니까 이 소설이 재밌으려면 항상 맞은편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착한 사람이야. 그럼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어야 선과 악의 대결. 그렇죠. 악의 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관중이 택한 악의 축은 누구였냐면 조조였습니다. 조조. 그러면서 특히 이 조조의 그 여성 편력 네. 이런 것도 슬쩍슬쩍 보여줘요. 아우 얘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여튼 조조를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많이 그려요. 이 조조의 여성 편력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첩을 주로 자신이 정복한 적장의 아내로 취합니다. 적장의 아내를 첩으로 취한다는 첩으로. 말. 예. 그러니까 솔직히 뭐 지금 관점으로 좀 비열하죠. 예. 근데 당시 상황에선 또 그럴 수 있는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이런 여성 편력으로 인해서 조조가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와, 이제 엄청난 일이 있을 뻔했는데 조조에게는 장남이 있었습니다. 네. 전근대 사회 이 장남이 갖는 위상 아시죠? 전근대 사회 뭐 장남은 집안의 후계자고 나라의 후계자고 장남은 그럼요.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자, 이 조조가 완성 전투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전투에 나갔는데 이 조조의 그 기세가 너무 대단해가지고 적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싸우지도 않고 항복을 해요. 그냥 지레 그냥 겁을 먹은 거죠. 네. 본인이 조조라면 네. 항복한 적에게 어떤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항복을 했으면 뭐 이제 좀 편하게 좀 그렇죠. 싸우지도 않고 항복을 그래? 했으니까 그래. 호의를 베풀 수 네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조조가 이 나쁜 이 습관이 나옵니다. 그 여성 편력. 이 적장의 외숙모. 예. 적장의 숙모 추씨라고 있는데 추씨를 내 방으로 데려오라. 이런 거예요. 본인이 만약 적장이라면. 아니 좀 자비를 베풀 법도 한데. 그러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항복까지 해줬는데 내 가족 아닙니까? 내 가족을 이따위로 지금 적부를 한단 말이야. 열이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밤에 이 조조와 그 숙모 추씨가 있는 그 방을 기습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 정말 조조로서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자, 갑작스런 기습이 막 벌어집니다. 이때 조조의 목이 날아갈 뻔한 순간이었어요. 네. 여기서 죽으면 이제 소설 삼국지가 끝이 나요. 좀 되게 힘 빠지면서 끝나는 건데. 삐리리 하면서 끝나버리는 건데 이때 조조의 장남 그리고 조조의 조카 네. 그리고 호위대장 전위가 있습니다. 우와. 조조의 그 장남 조항은요 자신의 말을 조조에게 대신 내줘서 도망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호위대장 전위는요 갑작스러운 기습에 뭐 옷과 무기도 뭐 제대로 입지도 못해요. 그 상황에서 이 적들과 대치하고 정말 끝까지 싸우는데 야, 이 전위가 이때 괴력을 보여줍니다. 정말 괴력을. 너무 무서우니까 이거 사실 옷도 못 입고 이 칼과 창도 없는 상태인데 네. 괴력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목숨 걸고 싸우니까. 싸웠구나. 그러니까 적들이 다가서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멀찍이서 뭘 했냐면 다가서면 너무 무서우니까 화살만 쏜다고 합니다. 마지막 전위의 모습은 어찌 되었을까? 어떻게 됐어요? 온몸에 화살을 맞아서 고슴도치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무섭게 죽어갔대요. 야,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이 상황에서 너무 무서우니까 죽어서도 한참을 다가가질 못했대요. 너무 그 기세가 너무 그 기세가 막 확 타오르니까 이 정도로 이 전위가 조조의 목숨을 지키려고 마지막까지 싸운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말을 빌려줬으니까 자기가 타고 도망갈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 조조의 장남도 조카도 여기서 죽습니다. 자, 이 장남은 곧 후계자입니다. 이 장남이 죽었으니까 이 소식을 들은 조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너무 슬프죠. 아들이 아들이 지금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요. 네. 소름 돋습니다. 왜요?
이때 놀랍게도 이 조조의 반응.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조카, 네. 자신의 핏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들과 조카의 죽음은 뒤로 한 채 자신의 호위 대장 전위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전위의 죽음만을 챙겼다고 합니다. 야.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그때 유비도 그렇죠. 아들을 맞습니다. 아들을 던져버렸잖아요. 네. 여기 아들 죽었어 지금. 야, 이게 그러니까 그 어쨌든 리더로서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좀 보여주고 싶은 거네요. 맞아요. 네. 공적인 자리에 있는 리더라면 리더는 공적인 그 위치에선 가족보다 자신의 명을 받아 움직이는 그 운명 공동체의 일원을 더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진심이면 뭐 좋겠지만 진심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가족보다 나의 팀원이 우선인 척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군대 쪽에서 스토리텔링으로 이 이야기가 좀 또 전달되면서 사기가 또 올라가고 그렇죠? 당연하죠. 네. 조조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장수보다 가족을 우선 챙긴다? 이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기 떨어지지. 누가 조조를 따르겠습니까? 아 이게 근데 유비랑 조조 어떤 일이 먼저였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이 좀 이게 좀 카피한 것 같은데요. 당시 유비나 조조나 손권이나 네. 그 시대를 이끄는 영웅, 그 시대를 이끄는 리더라면 이런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가족을 우선시 여겨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면 조조를 따르는 장군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자신들의 죽음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구나. 따르지 않게. 이런 리더 누가 따르겠어요. 이런 리더니까 또 그렇게 화살을 맞으면서도 그렇게 조조를 지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요. 수십 년이 흐르고 조조가 죽는 순간 네. 조조가요. 네. 일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을 고백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 혹시 그 장남을 네. 잃었을 때. 바로 오늘 이야기한 이 완성 전투에서 자신의 장남 조항을 잃었던 순간이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그 슬픔을 그때 당시에 또 표현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가족에 대한 사랑을 평생 자신의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았던 아버지 조조가 숨을 거두면서 미안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공적인 자리에 있는 리더라면 국가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삼국지 연희 조조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는 공과 사를 구분합니다.